어젯밤 30만원짜리 전용 방석을 놔두고 굳이 여러분의 비좁은 다리 사이로 파고든 반려견 때문에 다리에 쥐가 나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흔히 추위를 타서 따뜻한 곳을 찾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기가 목적이라면 보일러가 가장 따뜻하게 들어오는 거실 한가운데를 택했어야 합니다. 왜 강아지들은 물리적으로 가장 완벽한 온수매트 대신 뒤척이고 코 고는 보호자의 침대를 고집하는 걸까요? 흥미로운 건 수면 추적기의 점시입니다. 기계는 분명 얕은 잠을 경고하는데 정작 우리는 오랜만에 푹 잤다며 개운함을 느끼죠. 하드웨어는 방해받았는데 소프트웨어는 충전된 이 기묘한 역설. 그 뇌과학적 비밀과 아이들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3시, 침대 위에서 기묘한 줄다리기가 벌어집니다. 분명 잠들기 전에는 이불 한가운데 넉넉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눈을 떠보면 어느새 침대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습니다. 등 뒤로는 작지만 묵직한 옹기덩어리가 버티고 있죠. 4kg짜리 말티즈가 어떻게 70kg 성인을 침대 끝으로 밀어내는 걸까요? 자세를 바꿔보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아이도 따라 움직이고 결국 다리 사이나 목덜미 어딘가에 다시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야 할 수면 시간이 마치 테트리스 게임처럼 흘러갑니다. 엘자브롭 같은 강아지 자세에 맞춰 내 몸을 이리저리 끼워 넣어야 하니까요. 다리를 쭉 펴고 싶어도 발끝에 웅크린 아이를 건드릴까봐 무릎을 구부린 채 잠들고 돌아눕고 싶어도 등에 밀착한 체온이 흐트러질까봐 어색한 자세를 감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가 뻐근하고 허리가 뻣뻣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스마트워치를 확인하면 수면 점수가 형편없이 낮습니다. 뒤척임 횟수는 평소의 2배, 깊은 수면 비율은 절반 이하. 기계는 냉정하게 어젯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정작 몸을 일으킨 우리의 기분은 어떤가요?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푹 잤다는 느낌이 드는 날이 많습니다. 머리가 맑고 가슴 어딘가가 포근하게 채워진 것 같은 그런 감각 말입니다. 스마트 기기가 고장난 걸까요? 아닙니다. 기기는 정확하게 여러분의 신체 데이터를 측정했습니다. 분명히 더 자주 깨어났고 수면 주기도 여러 번 끊겼습니다. 그런데 아침의 개운함 역시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반려인들이 혼자 잔 날보다 강아지와 함께 잔 날 더 큰 심리적 만족감을 보고합니다. 물리적 수면의 질은 떨어졌는데 심리적 회복감은 올라가는 이 모순, 심리학에서는 이를 수면 방해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하드웨어인 신체는 분명 방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인 정신은 그 접촉을 통해 무언가 전혀 다른 것을 얻어낸 것입니다. 매일 밤 수백만 명의 반려인들이 불편한 줄 알면서도 아이를 밀어내지 못하는 데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생물학적 거래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면 시장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백색 소음기, 수면 유도 앱, 온도 조절 매트리스, 숙면을 돕는다는 각종 영양제까지. 현대인들은 잠을 잘 자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고 기업들은 더 정교한 기술로 수면의 질을 수치화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스마트워치는 심박 변이도를 분석하고 수면 추적 앱은 렘 수면과 깊은 수면의 비율을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숫자로 표현되니 마치 모든 것이 관리 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이 측정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느끼는 안정감입니다. 첨단 슬립테크는 근육의 이완과 뇌파의 변화는 읽어내지만 그 이완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기계의 눈으로 보면 강아지와 함께 자는 밤은 분명 열악한 수면 환경입니다. 체온이 다른 생명체가 옆에서 뒤척이고 가끔 코를 골거나 발로 차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의 뇌는 이 비효율적인 환경을 오히려 선호하는 걸까요? 그 실마리는 수십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의 밤 풍경에 있습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 무리를 지어 잠들었습니다. 혼자 떨어져 자는 것은 포식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위험한 일이었죠. 누군가의 체온이 옆에 닿는 감각, 일정한 숨소리가 들린다는 청각 정보는 곧 지금 나는 무리 안에 있고 안전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신호를 감지한 뇌는 비로소 경계 모드를 풀고 깊은 회복 상태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 각자의 침대에서 홀로 잠듭니다. 빛과 소음을 완벽히 차단한 최적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완벽한 고립 속에서 불면에 시달립니다. 머리로는 안전하다는 걸 알지만 뇌의 깊은 곳에 새겨진 원시적 경보 시스템은 여전히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매트리스도, 아무리 정교한 백색 소음기도 이 원초적 불안을 완전히 달래주지는 못합니다. 그때 강아지의 묵직한 체온이 옆구리에 밀착됩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옵니다. 이 순간 수만 년간 꺼지지 않던 뇌 속 경보등이 마침내 사그라듭니다. 기계는 이것을 단순히 수면 방해로 기록하지만
우리의 신경계는 전혀 다른 언어로 해석합니다. 내 무리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 슬립테크가 수백억을 들여도 재현하지 못하는 그 감각을 강아지는 그저 옆에 누워 숨쉬는 것만으로 선물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도감은 과연 기분 탓일 뿐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 몸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2015년 일본 아자부 대학의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반려견과 보호자 363을 모집한 뒤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30분 동안 강아지와 자유롭게 눈을 맞추고 교감하도록 했고, 다른 그룹은 같은 공간에 있되 시선 교환 없이 지내도록 했습니다. 실험 전후로 사람과 강아지 모두의 소변에서 옥시토신 농도를 측정했죠.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물질입니다. 산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을 때 연인이 손을 잡을 때 분비되는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눈을 맞춘 그룹에서 보호자의 옥시토신 농도가 평균 300켄트 상승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강아지의 옥시토신 역시 함께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엄마와 아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피드백 루프가 종을 뛰어넘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시선 교환이 없었던 그룹에서는 이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는 이 마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반려견을 내 새끼, 우리 막내라고 부르는 건 감정적 과잉이 아니라 생물학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개와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늑대를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반복했지만 늑대와 사람 사이에서는 이 호르몬 교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개만이 1만 5천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간 곁에서 진화하며 우리의 모성의 스위치를 켜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그 작은 생명체가 여러분의 품으로 파고들 때 여러분의 뇌는 실제로 아이를 품에 안은 부모의 뇌와 같은 화학 반응을 경험합니다. 수면 점수가 떨어져도 아침에 개운한 이유, 불편해도 밀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그 존재를 진짜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옥시토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잠밤, 유독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이 가라앉는 느낌 말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쉬이 가라앉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낮 동안 받을 스트레스가 머릿속을 맴돌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떠오릅니다. 심장이 괜히 빠르게 뛰고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말똥말똥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율신경계가 여전히 전투 모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핀란드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반려견과 보호자에게 동시에 심박 측정기를 부착하고 함께 잠든 밤의 생체 신호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잠든 지 약 20분이 지나면 사람과 강아지의 심박 패턴이 놀랍도록 유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스마트폰이 블루투스로 연결되듯 서로 다른 종의 자율신경계가 하나의 리듬으로 동기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칠 때 곁에서 새근새근 잠든 강아지의 느리고 규칙적인 호흡이 일종의 단 역할을 합니다. 빨라진 심박수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안정된 리듬에 자연스럽게 맞춰가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의학에서는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기계 장치를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강아지는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생체 페이스메이커로서 우리의 흐트러진 신경계를 매일 밤 조율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싼 백색 소음기나 명상 앱이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들은 일방적으로 소리를 내보낼 뿐 우리의 상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다릅니다. 우리가 뒤척이면 함께 움직이고 우리가 안정되면 함께 깊이 잠듭니다. 이 쌍방향 교감이야말로 어떤 기술로도 복제할 수 없는 치유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교감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강아지의 속사정이 있습니다. 함께 자다 보면 종종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분명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잠들었는데 새벽에 눈을 뜨면 얼굴 바로 앞에 강아지의 엉덩이가 버티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얄밉기도 합니다. 아니, 왜 하필 그쪽을 내 얼굴에 대고 자는 거야? 위생적으로도 그다지 유쾌하지 않고 가끔은 냄새에 잠이 깨기도 합니다.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걸까? 버릇이 없는 걸까? 의아해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행동의 진짜 의미를 알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자신의 등 뒤, 즉 시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최고 수준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야생에서 등 뒤는 가장 취약한 부위입니다. 포식자가 언제 덮칠지 모르는 방향이니까요. 그런데 강아지가 자신의 가장 무방비한 곳을 여러분의 얼굴 앞에 들이민다는 건
당신이 내 사각지대를 지켜주세요라는 무언의 부탁인 셈입니다. 인간은 한 번 잠들면 6, 8시간을 내리자지만 개들은 본능적으로 짧은 잠을 여러 번 나눠 자는 다상 수면 패턴을 따릅니다.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늘 한쪽 귀는 열어두고 자는 습성의 흔적이죠. 그래서 밤새 자세를 바꾸고 뒤척이는 것도 일부러 여러분을 깨우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경계 본능이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호자의 체온이 닿는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팽팽하게 켜져 있던 생존 레이더가 서서히 꺼지기 시작합니다. 얕은 잠을 반복하던 뇌가 비로소 깊은 숙면, 즉 섭화 수면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 시간 동안 뇌세포의 노폐물이 청소되고 기억이 정리되며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품에서 엉덩이를 내밀고 자는 그 순간 강아지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재우는 게 아니라 사실 아이도 우리 곁에서 치유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호 치유의 시간이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 혼자 지내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고요한 정막이 맞이합니다. 빛과 소음을 완벽히 차단한 나만의 방.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온전한 수면 환경. 그런데 이상하게 이불 속에 누워도 휑한 느낌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고 잠은 오지 않고 괜히 핸드폰만 뒤적이다 새벽을 맞이합니다. 미국 수면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성인 중 47%가 주 3회 이상 수면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거의 5명이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반면 반려동물과 함께 자는 사람들 중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은 28%로 현저히 낮았습니다. 물리적 수면 환경은 혼자 자는 쪽이 더 좋은데 실제 수면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아이러니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진화심리학은 이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부족 단위로 생활하며 함께 잠들었습니다. 무리 안에서 자는 것은 생존 확률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었죠. 혼자 떨어져 자는 개체는 포식자의 표적이 되기 쉬웠고 이런 두려움은 우리 뇌의 깊은 곳에 각인되었습니다. 아무리 현대 사회가 안전해졌다 한들 우리 뇌의 원시적인 경보 시스템은 여전히 혼자 있는 밤은 위험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이불 속으로 파고들 때 그 묵직한 체온과 규칙적인 숨소리는 뇌에게 오랜만에 들려주는 안도의 메시지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무리가 나를 지키고 있다. 이 원초적인 안정감 앞에서 비로소 뇌는 경계를 풀고 깊은 회복 모드로 진입합니다. 혼자 사는 현대인들이 잃어버렸던 수면 본능을 작은 4발 달린 존재가 매일 밤 되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소중한 교감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매일 밤 여러분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던 아이가 있습니다. 침대에 오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여러분의 다리 사이에 몸을 밀어놓고 새벽까지 찰싹 붙어 자던 그 아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침대 아래 차가운 바닥에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거실 구석이나 현관 타일 위에서 혼자 자는 날이 늘어갑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졌나 보다. 드디어 독립심이 생겼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강아지에게 보호자 곁에서 자는 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가까운 욕구입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가장 깊은 잠을 자기 위해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자리죠. 그런 아이가 갑자기 그 자리를 포기한다면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통증입니다. 특히 소형견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슬개골 탈구나 관절 문제가 빈번합니다. 침대 위로 뛰어오르는 동작이 아이에게는 상당한 충격을 주기 때문이죠. 올라가고 싶어도 아파서 포기하는 겁니다. 또한 노령견이라면 인지기능 장애, 흔히 말하는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했던 공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방향 감각이 흐려지면서 침대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강아지들은 아무리 아파도 비명을 지르거나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수면 위치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이들이 보내는 가장 은밀하고도 다급한 구조 요청입니다. 더 이상 당신 곁에 갈 수 없어요라는 슬픈 고백이기도 합니다. 서운해하거나 독립심을 칭찬할 때가 아닙니다. 그 행동을 발견한 날이 바로 병원 예약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의 조용한 언어를 읽을 수 있다면 우리의 밤은 더 오래 따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봅니다. 우리는 종종 강아지 때문에 잠을 설친다며 투덜거립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어깨가 뻐근하고 새벽에 몇 번씩 깨기도 합니다. 스마트워치는 형편없는 수면 점수를 보여주며 경고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담지 못하는
또 다른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아지가 우리 곁에서 잠드는 동안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연결해줍니다. 흐트러진 자율신경계는 아이의 규칙적인 호흡에 맞춰 차분하게 안정됩니다. 수만 년 전 무리지어 잠들던 인류의 잃어버린 안정감이 작은 체온 하나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재운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사실 아이도 가장 취약한 등을 맡기며 깊은 회복의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의 반려견은 넓은 집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뜨끈한 거실 바닥도, 폭신한 전용 방석도 있죠. 하지만 아이는 여러분의 침대 한 구석, 고작 15cm 남짓한 공간을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그 좁은 자리에서 하루 종일 지치고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소리 없이 꿰내어 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좁고 가장 불편하고 가장 따뜻한 월세 계약입니다. 어쩌면 완벽한 수면이란 방해받지 않는 8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불편해도 밀어내고 싶지 않은 온기, 그것이 있는 밤이 진짜 푹 자는 밤인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작고 소중한 룸메이트는 어떤 요상한 자세로 그 기적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강아지는 말 대신 체온으로 사랑을 증명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다리 밑을 파고드는 그 따뜻한 언어를 온전히 느끼시는 벅찬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반려견의 마음을 읽어주는 행동학적 쓰담쓰담이었습니다.